어떻게 다쳤어요? 로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기전을 알면 흔하게 부러지는 곳들을 더 검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박민석입니다. 골절을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어긋났냐, 어긋나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해서 뭐 전이골절, 뭐 비전이골절.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골절 환자분들이 흔히 질문 주시는 게 이거 금방 간 거예요, 뭐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금방 간 것도 부러진 거고 부러진 것도 당연히 부러진 겁니다. 근데 금방 간 건 이제 어긋나지 않았다, 비전이골절. 그리고 아예 부러진 거는 이제 어긋났다, 전이골절. 어긋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각이 많이 났냐, 조각이 많이 나지 않았냐로 뭐 분쇄골절이냐, 그냥 단순골절이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하기도 하고, 피부가 이제 골절은 이제 뼈가 안에서 부러졌는데 피부를 뚫고 이제 골절편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개방성 골절, 오픈 프랙처라고 하죠. 피부를 뚫고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또 관절이라는 부위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가 이제 관절이죠. 이 관절면을 침범했느냐 안 침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 골절이냐 관절 외 골절이냐를 관절면을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골절이 발생한 외력, 에너지가 큰 골절, 아니면 골절이 발생하기 에너지가 좀 작은 골절, 이런 걸로 나눠서 에너지가 큰 골절을 고에너지 골절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작은 골절을 저에너지 골절,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골절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또 치료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이제 유형화된 이제 골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20대 남성분이 전날 술을 드시고 펀치 기계를 쳐요. 펀치 기계를 쳤는데 이렇게 술을 드시고 쳤으니까 제대로 못 치죠. 그래서 이렇게 빗 맞으면서 5번째 중수골 간부 여기쯤 되거든요. 여기가 잘 부러져요. 친구랑 뭐 싸우면서도 부러지는데, 대개는 이제 전날 술 과하게 먹고 이제 펀치 치다가 부러져서, 그러면 5번째 중수골 간부 또는 목 쪽의 경부가 좀 부러지는데, 이게 흔한 이제 유형 중에 하나고, 뭐 또 팔씨름 하다가 20대 이것도 남성분들이에요. 팔씨름 뭐 군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팔씨름 하다가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위팔뼈, 굉장히 큰 뼈인데 이 뼈가 팔씨름 하다가 굉장히 쉽게 부러집니다. 이유는 우리 뼈는 이런 축성 압박력에는 굉장히 강해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뼈가 잘 버티는데 비틀어지는 힘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비틀어지게 되면서 또 승부욕 강한 20대 남성분들이 앉으려고 하다가 이 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팔씨름 하다가 생기는 위팔뼈, 휴메러스 프랙처가 흔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분들 중에 이제 족보, 우리가 흔히 시험에 잘 나오거나 우리가 응급실 같은 데 근무할 때 꼭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보통 전공의들한테 저희가 교육할 때도 많이 썼던 건데, 교통사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세요.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오면 꽤 큰 사고가 나면 무릎이 차의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에 이렇게 꽝 부딪혀요. 무릎이 꽝 부딪히면 무릎에 이제 골절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뭐 사진 찍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꼭 저희가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경우가, 대시보드에 꽝 부딪히면 무릎만 다치지 않아요. 이 뒤에 있는, 앉았을 때 뒤에 있는 대퇴경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힘이 같이 받아요. 그래서 대퇴경부가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인저리가 온 경우, 무릎뼈가 골절된 경우, 아니면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 대퇴골 만져봤냐, 거기 흔들어 봤냐, 거기 아파하냐, 이거를 저희가 체크하게 해요. 흔하게 같이 일어나는 골절들이 있으니까 이런 유형들을 알면 좀 놓치지 않죠. 낙상도 비슷해요. 낙상도 뭐 2m, 3m에서 꽝 추락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첫 번째 발바닥에 있는 종골이라고 하는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 경골 부위가 또 쉽게 부러져요. 그리고 경골의 위쪽에 있는 티비아 플라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쉽게 부러져요. 거기가 하나 더 동반되는 게 척추의 압박골절이에요. 종골, 경골, 척추뼈가 세 가지가 다 부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2m,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다쳤어요? 로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기전을 알면 흔하게 부러지는 곳들을 더 검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군데가 다쳐서 오면 환자분들이 정말 아픈데 한 군데밖에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지랑 상지는 골절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게 골절이 일어났을 때 하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길이에요, 길이. 상지는 길이가 뭐 1, 2cm 달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하지는
길이를 잘 맞춰주지 못하면 다리를 절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길이를 맞춰주는 거를 하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지는 길이가 한 1, 2cm 안 맞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특히 야구 선수나 이런 분들은 한쪽 우세손, 더 많이 쓰는 손이 더 길기도 해요. 그래서 상지는 길이에 큰 영향이 없고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어깨에는 관절염이 생겨도 별로 안 아픈데 무릎은 관절염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아파요. 체중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 골절의 이제 분류랑도 좀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아까 전이골절과 비전이골절 얘기를 했잖아요. 전이골절은 많이 어긋난 경우, 많이 어긋났으면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데 신경이 골절 부위에 껴있다, 힘줄이 거기에 껴있다 이러면 이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어디 껴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가야 되죠. 대표적으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여기 전완골이에요. 전완골. 팔에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완골은 하나의 관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도 정확히 맞춰줘야 되고, 조금 어긋나 있으면 관절염들이 좀 빨리 생겨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부위를 똑바로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통은 다 이제 열어서 수술하는 대표적인 부위가 이 전완부. 그리고 뼈가 좀 잘 안 붙는 부위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주상골, 그리고 손바닥 쪽에 있는 이 뼈인데, 그리고 아까 대퇴경부, 이 대표적으로 뼈가 잘 안 붙는 부위예요. 이거는 혈액순환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 뼈가 잘 안 붙을 거로 예상되는 부위는 또 이제 수술하는 게 유리합니다. 뼈가 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안 움직여야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야 됩니다. 수술하는 거는 이제 기부스하는 거는 둘 다 이제 안 움직이게 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얘기가 있는데, 혈액순환이 대표적으로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주상골, 대퇴경부는 혈액이 우리 몸에서 특이하게 거꾸로 들어와요.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가서 심장에서 먼 쪽으로 혈액이 가는 게 일반적인 혈액 공급 방법인데, 이 주상골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백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러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피가 혈류가 끊기게 돼요. 대퇴경부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먼 방향에서 피가 돌아와서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골절되면 혈액순환이 다 끊기는 부위로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골절이 잘 붙지 않는, 유압이 되지 않는 부위인데, 이런 곳들이 이제 뼈가 붙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붙지도 않게 됩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는 이유는, 담배는 강력한 혈관 수축제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 공급량이 적어져요. 골절이 유압되려면 피가 가야 돼요. 상처가 나으려도 피가 가야 돼요. 근데 담배는 혈액순환을 좋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피가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잘 안 붙고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 있고요. 술은 염증 반응을 좀 유발시켜요. 그래서 술을 이제 과음을 하게 되거나 수술 후에 계속 음주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우리가 술, 담배는 좀 피하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뼈가 부러지게 되면 뼈가 붙는 과정에서 이 조직들은 조금 뻣뻣해져요. 뼈를 붙이기 위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위 조직들이 다 구축이라는 것들이 발생되게 되고, 주위 조직들끼리 좀 늘러붙는 유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발생하는 부위가 손하고 이런 팔꿈치 이제 관절들인데, 한 달만 기부스하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한 달 동안 제대로 안 움직이고 나면 나중에 정말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목도 안 움직이고 팔꿈치는 더 심해요. 한 2주, 3주만 수술하고 나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안 움직여요. 재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구축된 관절, 뻣뻣해진 관절을 빨리 쓰는 게 재활입니다. 첫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활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거 한 달만 기부스해도 근육들이 다 마르고 좀 빠지거든요. 그런 근육들의 힘을 키우는 거,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재활이에요. 재활을 안 하게 되면 관절도 잘 못 움직이고 힘도 떨어지고, 뼈는 다 붙었는데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도 안 되고 힘도 떨어지고 하면 이제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수술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은 빨리 수술해서 꽝꽝 단단히 고정을 시켜놓고 빨리 움직여라. 그러면 나중에 이 힘든 재활 과정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수술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펌 픽세이션, 단단히 고정하고 얼리 모빌라이제이션, 빨리 움직여라. 이게 정형외과 의사들은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이제 골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골절이 참 많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골절 당했을 때 굉장히 뭐 당혹스럽고 좀 어려운데, 그래서 골절에 대한 주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